어제까지 수익률을 자랑하던 단톡방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매일 아침 설레며 열어보던 주식 계좌에는 파란불이 가득하고 영끌해서 마련한 내 집의 가치는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곧 반등하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나 불황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넘게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자산 증식의 공식 자체가 뿌리째 뽑히고 있는 거대한 리셋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 혹은 내가 고점에서 물려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 하는 대로 성실하게 투자했던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영상은 이해하기 쉽게 AI를 활용하여 재구성된 경제교육 콘텐츠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잔인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3.5%를 넘어 3.75%까지 금리를 강력하게 동결하며 시장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유. 끈질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중동의 전운을 타고 다시 살아나는 배경, 그리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이 최후의 방어선이라 불리던 1,500원을 산산조각 내며 폭등하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듯 지금 시장의 파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시드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폭락장에서 전 재산을 잃고 눈물로 시장을 떠나겠지만 상위 1%의 진짜 부자들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비명 지르며 던지는 우량 자산을 바닥에서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20%.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일명 버핏 지수가 가리키는 이 수치는 지금의 시장이 역사상 유례 없는 거품 상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른 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절벽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힘든 상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의 자산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파멸의 시나리오 속에서 상위 1% 부자들만이 은밀하게 공유하는 폭락장 생존 매뉴얼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끔찍한 공포를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짜릿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압도적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기술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닌 것이 경제의 파도가 당신의 자산을 지워버리는 냉혹한 현실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숫자를 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주식, 그 아파트는 투자인가요? 아니면 도박인가요? 대중과 진짜 부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셋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주가창의 빨간색과 파란색의 영혼을 빼앗깁니다. 남들이 좋다는 테마주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최고점에서 탐욕을 부리다 단 10%만 떨어져도 세상이 끝난 듯 바닥에서 손절매를 하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투자의 목적은 고급 차를 사는 푼돈 벌기가 아닙니다.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돈이 스스로 증식하는 자본가 시스템을 장착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마인드의 정수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입니다. 2025년 말 그는 평생을 사랑했던 애플 주식마저 75%나 무자비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에게 물려준 유산은 놀랍게도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에 달하는 현금 실탄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의 투자자가 월계에 남긴 마지막 핏빛 경고장입니다. 대중들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현금은 쓰레기다 라며 빚을 내 시장에 뛰어들 때 버핏은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와 그 돈을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 묻어두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화려한 유행이나 성장성이라는 환상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산의 본질적 가치보다 가격이 얼마나 헐값인지 그 할인율에만 미친 듯이 집중합니다. 지금 부자들에게 현금은 단순히 톤이 아닙니다. 다가올 대폭락장에서 세상의 모든 우량 자산을 헐값에 싹쓸이할 수 있는 절대 반지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쏟아낼 때를 사냥꾼처럼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벼락거지라고 놀릴까봐 두려워 무리하게 호황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부자들은 이미 현금이라는 참호를 깊게 파고 폭풍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현금을 어떻게 공격 무기로 바꾸는지 그 구체적인 자본 수호 무기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판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 폭락장에서 돈을 갈퀴로 쓸어 담는 세 가지 비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기의 문제입니다. 전쟁터에서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과 최신식 탱크를 탄 사람이 붙으면 결과는 뻔하죠. 자본주의의 폭락장이라는 전장에서도 부자들은 남들이 모르는 세 가지 무기를 휘두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옆집이 무너지니 같이 쓰러지는 연쇄 파산의 도미노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압도적 유동성 참호입니다. 앞서 보신 워런 버핏의 사례처럼 부자들은 경제가 최고조에 달해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조용히 자산을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40%에서 50%까지 극단적으로 끌어올리죠. 그들에게 현금은 통장에 썩히는 돈이 아닙니다. 사냥꾼이 화살을 장전하듯 가장 좋은 매물이 나타났을 때 즉시 낚아챌 수 있는 최강의 공격 무기입니다. 남들이 이제 짓눌려 비명을 지를 때 부자들은 파킹 통장에 쌓아둔 현금이라는 참호 속에서 다음 사냥감을 고릅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축통화 환치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의 징조가 보이면 가장 먼저 발작을 일으키는 건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부자들은 웃습니다. 이미 위기 초입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바꿔두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고 날아갈 때 그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율이 고점을 찍고 정부가 개입할 때 가장 비싸진 달러를 팔아 막대한 원화 시차익을 거머쥡니다. 환율이라는 파도를 타고 자산을 복사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 무기가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현금 흐름 엔진 장착입니다. 달러를 팔아 몇 배로 불어난 원화 실탄을 장전한 부자들은 이제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때 그들이 사는 건 실체 없는 코인이나 죽은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뿜어내는 요지의 부동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당금을 꽂아주는 초우량 배당주를 싹쓸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우물을 파는 행위입니다. 남들은 원금 손실에 피눈물을 흘릴 때 부자들은 바닥에서 주워 담은 생산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또 다른 자산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폭락장마다 신흥부자로 거듭나는 소름 돋는 공통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무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버핏 같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하냐며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어도 평범한 우리가 당장 오늘 밤부터 실행할 수 있는 생존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무기를 들으며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수조 원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챙기는 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니 이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의 뼛속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서민형 생존 액션 플랜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과시용 소비의 숨통을 잔인하게 끊어내십시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긁었던 자동차 할부금, 매달 무의미하게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 나를 위한 선물이라 자위하며 결제했던 명품들. 지금은 그런 사치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덩이를 굴리려면 처음에 손이 시리도록 단단하게 뭉친 첫 눈뭉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성 고정비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시작해 시드머니 투입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십시오. 100년 만에 박세일 기회가 와도 총알이 없으면 평생 남의 잔치 구경만 하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살인적인 악성 부채를 청산하고 비상금 참호를 파십시오. 고금리 시대의 가장 어리석은 짓은 높은 이자를 내면서 그보다 낮은 수익률을 쫓아 투기판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당신의 목을 조르는 변동금리 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외식비를 줄여서라도 원금부터 갚으십시오. 그리고 최악의 상황, 즉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병고에 닥치더라도 우리 가족이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필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자산의 2030%는 어떤 유혹이 와도 건드리지 않는 파킹 통장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 현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장이 피바람 불 때 여러분이 이성을 잃고 패닉셀을 하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멘탈 방어막입니다. 또한
위기가 왔을 때 부자들처럼 좋은 조건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 점수를 결벽증 수준으로 관리하십시오. 통신비 하나 연체하지 않는 그 꼼꼼함이 훗날 당신을 부자의 반열로 올리는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지금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지키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은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뿌려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울 수 있는지 그 마지막 시스템 구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비상금을 모으는 것이 수비였다면 이제는 승리를 위한 공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폭락장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복사되는 자동화 엔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잠자고 있는 당신의 연금 계좌를 전면 개조하십시오. 많은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그저 방치합니다. 본인의 돈이 확정급여형 DB인지 확정기여형 TC인지조차 모르죠.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만약 직접 운용하는 DC형이나 연금저축, ISA 계좌가 있다면 쥐꼬리만한 이자만 주는 원리금 보장형에 썩혀두지 마십시오. 국가가 주는 세제 혜택이라는 합법적인 치트키를 활용해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우량지수 추종 ETF를 꾸준히 사 모으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세금을 아끼고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것, 이것이 서민이 부자로 가는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네 번째, 개별 종목 도박을 멈추고 지수 투자와 리밸런싱의 마법을 믿으십시오. 어설픈 정보에 속아 급등주를 쫓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한 정답은 시장 전체의 우상향을 믿고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에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국 증시의 PBR 지표가 0.8배 수준으로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을 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직하게 지분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충격이 와서 주식이 반토막 날 때 미리 사둔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팔아 바닥에 굴러다니는 우량 주식을 줍는 마법의 리밸런싱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부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궁극의 필살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이 지워버린 업종, 비용이 죽인 업종, 그리고 구조가 붕괴시킨 연쇄 파산의 현장까지 2026년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파멸인 이 파도가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홈런 기회가 됩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공포 뉴스에 영혼을 뺏기지 마십시오. 남들이 체념하며 술잔을 기울일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금 실탄을 모으며 자본주의의 룰을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30년 뒤의 재앙을 축제로 바꿀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온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